김이냐 장이냐 오늘부터 투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어제 결선 투표 전 채널A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께서는 지금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다 좀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개헌 저지선을 막으려면은 우리 당이 지금 107석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동혁 후보께서는 무너져도 괜찮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장밋빛 전망을 하시면서 107명 있으면 개헌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현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가 될 두 사람 모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배척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예요. 107석이 있지만 어떤 현안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여투쟁을 단일 대우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요, 민주당이 법력권이 지금 190석이잖아요. 지금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예. 민주당이 개헌에 나섰을 때 또 우리 당내에서 그것을 반대했는데, 당내에서 한 10명 정도가 그 여당에 동조를 한다면 우리 단일 대우가 틀어지고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좀 더 똘똘 뭉쳐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여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107석, 우리 107석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당내에서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07석이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만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전국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는 이미 많은 당원분들은요, 탄핵은 다소 과거의 얘기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그리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탄핵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단일 대우를 이뤄서 대여투쟁을 해나갈지, 누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누가 당을 더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고 투표를 하고 계신다. 저는 결선 투표에서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하지만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으로서는 일단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일 것이고, 장동혁 후보가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오자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만난 건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두 후보 간에도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외과 수술로 메스를 예. 도려내다가 나는 이제 좀 약물 치료 같은 걸로 안 되느냐. 예. 이 회동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회동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을 하고, 그리고 또 계엄 옹호와도 절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성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지지 회동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죠. 김문수 후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정당에 입당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어서 복당을 신청하신다면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또 원하신다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의 정통성에 맞다. 구장부장님, 네.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를 포용을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 어떻게 나가려고 할까요? 네. 지금 당장 그 결선 투표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탄핵에 반대한 세력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의 통합과 화합을 원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이 전략적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저 전략이 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는데 승리 요인이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전환길 씨 중에 보궐선거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두 후보의 답이 엇갈렸습니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라면서 당대표 결선 투표를 독려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민창 부위원장님,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준 거네요.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는 여러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꾸준히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공천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한동훈 대표의 향후 정치 스케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요. 여러 최고위원 선거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62.8%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당대표에. 그런데 그 표심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표심이 어느 정도 결선 투표에 작용할 것인가. 과연 그러면 탄핵에 대한 반대했고 좀 더 국민의힘이 또 뭉쳐야 한다는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데 좀 더 단일 대우를 갖춰야 한다는 이 목소리와 한동훈 대표와 같은 이 목소리 두 개가 충돌을 할 수 있는데 네. 과거 한동훈 대표에 갔던 그 표심이 결선 투표에 어디로 갈지 얼마나 작용할지는 아마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제 토론회가 끝난 뒤에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결선에서 지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이 메시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스트 전당대회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를테면 김문수 당대표가 되면 그나마 한동훈계는 다른 차기를 당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텐데 장동혁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게 되면 한동훈계는 당에 존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당이 어려울 때 전당대회에 들어와서 본인이 후보로 주자로서 어떻게든 노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내내 뒷짐지고 훈수 주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과 결과 맞지 않고 정치적 지향도 다른 김문수 후보를 지금 2단계 와서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후보가 되면 공천도 전환길, 이 한동훈 중에 전환길 씨를 주겠다고 하는 당대표가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당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민창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이 범여권에서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찬탄 판탄으로 나눠서 공격하고 오늘 정청래 대표는요 국민의 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 범여권 입장에선 야당을 향해서 어떤 낙인 찍기를 위해서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거 일견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이번 경선에서는요 7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 대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당원들이 과거에 이준석을 뽑았고 한동훈을 뽑았던 그 당원들이 왜 이번에는 김문수와 장동혁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원들을 덮어놓고 다 찬탄파다 내란 세력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실제 하는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 존재하는 여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여론 내에는요. 이재명 정부의 실정, 정청래 대표의 폭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8.15에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인들 전부 다 요직에 앉혔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전당대회는요, 정당의 축제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 전당대회 와중에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특검을 보면서요,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많은 분들도 과거 내가 탄핵에는 찬성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특검의 행태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요, 덮어놓고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내란 세력을 끝까지 낙인 찍기보다는 이 변화되는 민심, 당원들의 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협치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대응을 놓고도 두 후보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장동규 후보께서는 계속 지금 당사를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냐. 그럼 뭘 하자는 건지 저는 투쟁에 대해서 장동규 후보가 투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예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뭐 문을 닫고 출입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그런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그 점이 이제 말로써 우리 장동규 후보가 설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합니다. 네, 구부장님, 김 후보는 특검 압수수색에 맞서서 내가 당사를 지켰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야당 그리고 지금 이제 3특검의 그 압수수색에 맞서서 자신이 그 당사를 지키면서 이 당원 명부를 지켰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런 뭐 추가 이런 정치 공세라든지 사정 당국의 이 압수수색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은 저렇게 앞장서서 몸으로 막겠다라는 것을 지금 당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장동혁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몸으로 투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로써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죠. 이 일리 있는 얘기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누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한 가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눈여겨봤던 게 네. 한동훈 후보가 결선 투표가 올라가자마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최악은 장동혁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던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가까웠던 이 정치적 동지가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저렇게 최악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이 정치 현실이구나. 앞으로 국민의힘을 그 미래를 알려주는 지표가 장동혁 후보를 향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최악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최악이라는 것은 이제 구자영 부장의 표현.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어떤 후보가 대표가 되든지 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계엄과 이 탄핵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더 관건이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쭉 패널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 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자면 국민과 싸우는 전당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탄핵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탄핵시킨 그 원동력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국민들이 선택한 이 선택지를 두고 지금 민주당의 뭐 정치적 횡포다, 정치적 공작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 체제 자체를 지금 방기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라는 가치와 철학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 뭐 당대표 비토대 또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한심해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정당을 두고 또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보하게 되면 결국은 멸종이라는 마지막
길로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각 주자들,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아울러 지금 국면을 보자면 보수 재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이 당대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감만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찬탄반탄이 아니라 이제는 찬길 반길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이 형국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더 반성하고 면밀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